자, 이번에는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 KV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KCL과 마찬가지로 키르호프 볼티지로의 앞글자를 타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거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는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죠. 근데 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갑자기 뭐 점프하진 않죠. 이게 한 이 정도까지 비슷한 위치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크레인 같은 걸로 체인 같은 걸로 모터가 돌면서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위로 높이까지 올려주죠. 전기를 소모해가면서 올려주죠. 이렇게 올려주는 놈을 전기에서 우리 회로에서 배터리라고 합시다. 배터리. 그 말인즉슨 그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가다가 이까지 와서 이 배터리를 만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약간 정신 나간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가정해서 그 롤러코스터가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주행하면 걔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까지 100m로 아니 100m는 너무 오반가? 그 한 20m를 높은 곳까지 롤러코스터를 올려주는 크레인이라면 이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이쪽으로 20m 올려주지만 롤러코스터가 이상해서 역주행하게 되면 오히려 20m가 떨어져 버리죠. 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에서 회로에 이 배터리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이 배터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가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물론 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배터리를 거슬리면 그냥 배터리를 거슬렀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전압이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압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롤러코스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페이지에 분명히 전압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배터리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거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스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여러분들 3개를 준비해요. 배터리를 3개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배터리를 하나를 뒤집어서 연결하면 셋 다 1.5V 배터리,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1.5V 배터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전기는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냐? 얘 두 개가 3V고 얘는 1.5V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5V 올라간 전기는 배터리 한 개 더 만나면 1.5V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종 3V까지 증가된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는 1.5V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V가 떨어져요. 그래도 여전히 1.5V 상태를 유지하죠. 왜냐하면 3V에서 1.5V 빠졌으니까. 그래서 전체는 마치 1.5V 배터리처럼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플러스에서 이 배터리 부분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전기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1.5V가 감소된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회로 내부에서 뭔가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전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전류 방향을 결정할 때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가면 전압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터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 경우에는 배터리를 지나면서 전압이 떨어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항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건 반대로 흐르건 저항을 지나가면서 무조건 전압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분히 이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류는 무조건 회로 내부에서 결정이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전류 방향에 따라서 배터리가 그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것은 전압을 증가시키고, 아까 이 배터리 얘처럼 전압이 반대 방향에 되어 있는 것은 전압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리고 저항도 그쪽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전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자, 지우고, 자, 앞에서 이야기한 사전 지식을 염두에 두고 키르호프 전압법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전압은 증가 감소를 거쳐 대수적 합은 0이 된다.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 처음 소개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점이든 상관없어요. 회로 내부의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흐르면 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그 기준점에 다시 도착할 때는 같은 전압이 돼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전압이 달라지면 점점 전압이 계속 바뀐, 회로 내부의 전압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계속 변하겠죠.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계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전압은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는 원래 그 전압 상태가 된다. 즉 배터리를 통해서 전압이 올라가거나 저항등을 통해서 전압이 내려가더라도 그게 결국 오른 만큼 다시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증가 감소를 거쳐서 대수적 합이 여기 된다. 증가한 만큼 감소하라는 거죠. 그래, 증가한 거 다 더하고 감소한 거 다 더, 증가한 거하고 감소한 거 다 더하면 결국 증가를 플러스로 보고 감소를 마이너스로 보면 결국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를 봅시다. 이 회로를 보면 제가 요 전류를 하나, 가상의 전류를 생각을 한다면 이 가상의 전류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돈다고 가정합시다. 이 기준점을 내가 0이라고 가정했어요. 기준점을 뭘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0으로 놓으면 이왕 아무거나 놔도 상관없을 때 0V 놓으면 제일 편하기 때문에 0V지 이게 절대적으로 0V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0V의 시작에서 배터리를 지나갑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가죠. 배터리를 지나간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나갈 때 올라요. 그래서 여기는 VA 볼트라고 이 배터리가 VA 볼트라고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VA만큼 올랐습니다. VA만큼 올라서 신나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저항을 지나가게 되죠. 저항은 방향과 관계없이 무조건 저항은 전압이 감소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흘러도 감소하고 이쪽 방향으로 흘러도 감소해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숲을 지나간다. 뭐 어떤 구슬을 딱 굴렸는데 구슬이 숲을 속에 지나가면서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구슬을 굴린다고 그 숲을 지날 때 속도가 2배로 오를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어떤 방향으로 구슬을 흘려도 숲을 지나갈 때 무조건 떨어지죠.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어떠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도 전압이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집니다. 얼마큼 떨어지냐? 전류를 알고 있으면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한 만큼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요 저항을 지나가면서도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결국 여기 도착했을 때는 VA 여기서 보면 저항 2개와 배터리 1개 있죠. 올라가는 거는 배터리밖에 없고 내려가는 거는 저항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간 만큼 여기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V3V만큼 떨어진다고 칩시다. 여기 색깔 좀 바꿔볼까요? V3만큼 여기서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V2만큼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VA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VA만큼 증가하고 V2만큼 떨어지고 V3만큼 떨어지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증가 감소를 거쳐 대수적 합이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전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전류도 왼쪽이 일단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상의 전류를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해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처음부터 배터리는 여기는 위쪽이 플러스고 여기는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지 이쪽으로 흐를지 얘가 더 세거나 얘가 더 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냥 둘 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설정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전류가 마이너스 2A 나오면 아, 내가 이쪽으로 2A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으로 2A 흐르는구나 라고 하면 끝인 거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떼주고 방향만 바꿔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만 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너무 지저분한가요? 얘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전류를 IB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를
우리가 또 0V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쪽을 지나면서 이 저항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V 뭐 R3라고 되어 있으니까 R3만큼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또 떨어지죠. VR2만큼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시계 방향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VB만큼 떨어지죠. 마이너스 VB만큼 되죠. 그래 결과적으로 V3만큼 떨어졌어요. VR3만큼 떨어졌어요. 또 마이너스 VR2만큼 또 떨어졌어요. 여기 또 떨어지죠. 그래서 셋 다 떨어지는 게 0이 돼야 된다는 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0이 되냐? 이 셋 중에 무엇인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면 이게 플러스 됨으로써 다른 것을 캔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것 두 가지씩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VA가 만약에 어떤 뭐 1V든 2V든 값이 주어진다. 그리고 VB 얘 배터리도 뭐 3V든 4V든 주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남은 것은 얘와 얘. 그죠? 이 네 개가 남는다는 것이죠. 방정식이 지금 2개죠. 근데 변수가 4개죠. 근데 변수가 R3는 같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풀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관계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출하고 또 다른 어떤 정보 또는 힌트를 통해서 각각 떨어지는 전압이 무엇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것이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요 이론, 요런 절차, 요런 방법을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 한다는 것입니다.